정부가 출범한 직후 2017년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2017년 5월쯤에 낸 논평인데요. 운동권의 양축인 NL계와 PD계는 견원지간인데 NL의 임종석 비서실장과 PD 조국 민정수석이 화합해서 문재인을 잘 보필할지 의문이다. 이런 논평을 자유한국당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불화에 싹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NL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내셔널 리버레이션에서 민족 해방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분단이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식민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반미와 친북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특히 핵심에 있는 세력들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한 주사파고요. 이것은 예전에 서강대 박홍 총장이 밝혔을 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밝혀진 일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인물들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다 NL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L은 80년에 광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대학가에 반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막상 광주 사태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그때 전두환 정권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김영환 씨가 강철 서신을 배포하면서 세력이 확산되게 되는데요. 안희정 등이 주도한 반미청년회를 거쳐서 87년에 전대협이 설립이 됐는데 1대 의장이 이인영이고 3대 의장이 임종석이고 임종석은 베를린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누구죠? 임수경을 보내면서 네. 아주 소위 말하는 NL 세력의 핵심으로 그 당시 떠오릅니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그쵸. 그리고 임수경의 통일의 꽃이 되고 말이죠. 예. 반면에 PD는 이렇게 노회찬이나 심상정이나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PD 정의당 계열들. 맞습니다. 민주라고 하는데 PD 계열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운동 계열 쪽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로 치면은 NL이 훨씬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D가 좀 머리 쓰는 데는 좀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서 뒤로 한번 돌아가셔서 예. 말이죠. 지금 요즘 송영길이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반대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하냐. 이거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길이다. 이렇게 조국을 예. 지금 이게 디스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예.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경우는 직접 노회찬과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조국은 뭘 했는지들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산호맹에서 사회과학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글만 쓰는 정의당 사람이에요. 내에서도 다른 입장이 막 나오고 있어요. 다른 입장들 예. 다 나오고 있죠. 심상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얘기해서 개혁연대에서 자기네가 뭐 데스노트 안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왜 NL과 PD가 사이가 안 좋냐. 민노당은 2000년에 노회찬 심상정이 만든 당이에요. 그런데 이석기 이정희가 들어와서 민노당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1심의 사건 뭐 이렇게 해서 북한에다가 정보 갖다 주고 NL은 북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정보 갖다 주고 이러면서 노회찬 심상정이 탈당을 해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2008년에 진보신당을 만들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막상 2011년에 다시 또 굴러 들어가서 통합진보당을 만드는데요. 그때 또 통합진보당에서 막 싸우잖아요. 이석기 제명하고 뭐 네. 아로 얘기 있고 뭐 저기 경기 동부연합 뭐 이래가지고 PD가 또 탈당을 해요. 그러니까 PD가 당을 만들어 놓으면 NL이 장악을 하고 PD는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 게시가 되는데 막상 PD는 또 다시 굴러 들어가요. 왜냐면 쪽수가 NL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갈등이 쌓여서 PD 계열이 다수인 정의당과 심상정이 결국 조국을 감싸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고요. 이번에 데스노트를 안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NL 출신들이 PD계인 조국의 방패막이가 되는 거는 또 꺼리는 것 같다. 지금 막상 임종석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있죠. 임종석 입 다물고 있고 이인영은 열심히 조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라서. 민주당 원내대표라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이 전대협 1대 의장인데 사실 그동안 보면 3대 의장인 임종석에 비해서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많이 밀리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NL들은 임종석의 데뷔를 좀 막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종로 출마 임종석이 하겠다고 이사도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세균이 아이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싸움이 이뤄진 상황인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NL들이란 게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에 그대로 다 가 있거든요. 네. 전대협에 속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한총련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청와대에
뭐 선임행정관, 비서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L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청와대 권력을 잡고 있고. 잡고 있습니다. 당도 잡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강효상 의원이 청와대가 조국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지금 뒤에 NL들이 돼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NL들을 꼽아준 사람은 바로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이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 그러니까 문재인은 잘 모르겠지만은 문재인을 제외한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조국보다는 대선 후보로 임종석을 민다. 그래서 조국은 이제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NL과 PD의 갈등이 일어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대권 후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지만 사실상 보면요, 이 좌파 내부가 지금 서로 개싸움이 났다 이거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마치 PD가 친북이 아닌 것처럼 제가 보도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그동안 명분론으로서 뭐 통합진보당 이런 데 싸울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 사실인데요. 막상 PD도 북한에 대해서 욕하라고 하면 욕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도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북한 사람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PD도 친북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마치 자기네들이 뭐 마르크스 레닌을 신봉한다 해서 북한을 좀 폄하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PD 운동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미 정관계로 이미 다 진출했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회찬이 친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어내면서 북한과 너무 경도되지 마라 이런 그 경고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노회찬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노회찬이 않아요. 없어지면서 지금 개판 5분 전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권력 투쟁과 암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정권의 몰락을 지금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청와대가 조국을 내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강효상 의원의 페이스북인데요. 강효상 의원은 지난번 오사카 G20 겸해서 한국에 트럼프가 잠깐 들를 것이다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국가 기밀을 누출했느니 마느니 정말 좌파에서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강효상 의원의 말이 맞았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이 정도면은 충분한 정보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이 길어서요. 좀 잘라서 확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선 덩어리 조국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비등한 비판 여론에 청와대가 결국 조국을 내치는 것으로 입장을 급 선회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출국 이후에 이루어진 검찰의 조국 자택 전격 압수수색도 청와대와 검찰이 이미 조율한 결과라고 강효상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는 다 몰랐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도 검찰과 청와대가 이미 조율한 것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현 정권 소식통이 전해왔다. 이렇게 강효상 그렇군요. 의원이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확실치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난리들을 칠 텐데 아마 그 강효상 의원이 조선일보 출신이기 때문에 또 편집국장을 하셔서 안에 후배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줄 것이고 또 관련된 그 나름의 정보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 강효상 의원이 전격적으로 신의 한 수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지만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신의 한 수가 먼저 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의 사퇴 가능성을 보도한 채널A가 감은 잡은 것 같은데 채널A는 그 다음에 조국에 움직일 것은 총선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너무 만신창이가 돼서 출마를 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가 지금 조국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부산에서 나온들, 서울에서 나온들 어차피 총선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방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B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 얘기입니다. 조국 게이트가 정권 게이트로 번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청와대가 빨리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국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인데 지금 발을 빼면 청와대가 정리를 하면 혹시 정권 게이트로 번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게이트로 갈 것이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범죄 의혹 규명을 위한 마지막 수순, 엔드게임에 돌입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는데요. 이 얘기대로 한다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결국에는 정권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조국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엔드게임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권으로 가서 확실히 엔드게임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청와대의 결정,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환영하지만, 이 꼬리 자르기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